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나온 부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용산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입장문을 내놓겠는데, 우선 추석 명절 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은 끝까지 완수해내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말이죠, 특이한 반응 중에 이제 하나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예요. 참여를 안 하겠다는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이제 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면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의료계의 첫 반응인데요. 요거는 이제 관련 의료계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놓은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이원석 총장이 결국은 이제 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저도 이제 그동안 30여 년간 이제 공직자원을 하면서 공직자들의 이제 희로애락을 조금은 그래도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서운한 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참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법의 소용돌이 시대다. 그러니까 뭐든지 검찰로 다 가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뭐 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못했다고 하는 이 양면적 갈등 현황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특이한 점이 하나는 이런 점은 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열심히 잘했다. 또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은 잘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또 못한 부분도 있다. 요렇게 이제 흔히 말이죠. 이 공직자들이 들어갈 때는 뭔가 한두 가지 서운한 점과 그리고 이제 좀 잘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 뭘 한쪽으로 의미하는지 이제 후임 총장이 결국은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문을 이 임사를 한번 잘 의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기 가지고요, 한마디로 해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선제 사용. 요걸 갖다가 공공연하게 떠드는 지도자는 전 세계에서 딱 김정은이 하나예요. 그리고 헌법에까지 핵무기 사용권을 딱 명시한 나라도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런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측면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핵무기를 바로 제조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능력, 이거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대미 협상력을 갖다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 정도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갖추는, 즉 고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고농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만은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시급한 현안으로 이게 떠오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자세하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추석이다 보니까, 오늘 추석을 대비해서, 오늘 이제 이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 좀 영상 메시지를 지금 이제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메시지 내용을요, 우선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영상물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올리는 이 첫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메시지는요, 뭐 추석이니까 항상 이 풍요로운 한가위 돼달라. 그리고 특히 이번 추석 때 고생하고 있는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께 고맙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대통령 입장을 내놨고요. 김건희 여사는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온종일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서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이번 김건희 여사는요, 지난번 설 때는 대국민 공개 인사를 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내는 것이고, 그리고 추석이 끝나면 19, 20일간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내외 체코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인사 영상에는요, 대통령 내외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 12명이 한복을 입고 함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예. 오늘 이제 이 영상 메시지에 참여를 했어요. 상당히 참 이게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의 얼굴을 보시면 이제 조금은 느낄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추석 인사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오늘이요, 국민통합위원회가 열렸어요. 국민통합위원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던, 알려졌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김한길 통합위원장은요, 과연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이끌었는지, 한번 자문하고 싶다.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끝까지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름이 뭐 통합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는데 아직도 이 목표 여기에 달성하려면 멀다. 그렇죠? 이게 다 단초의 통합의 단초를 갖다가 무너뜨린 게 바로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지금 반개혁, 우리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반개혁 저항에 물러서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그리고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요 개혁에는 기본 가치는 바로 자유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즉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헌법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다. 예. 그리고 우리 번영, 즉 경제성장이죠. 경제발전. 이 통합 위에 털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더 잘 살려면 자유 가치를 지켜야 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 예. 자, 그리고요, 개혁도 결국은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노력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 이제 핵심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개혁도 자유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자유와 시장 경제, 그리고 통합도 자유의 가치를 실현으로 기초로 한다는 그런 그 입장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유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최고의 이 존엄한, 지엄한 우리 헌법적 가치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 이 당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대통령 시각의 일단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국 이거 산호맹 해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간이에요. 산호맹은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은 어떤 인간입니까? 주변에 전부 다 이 통진단 잔당생들 경기 동부연합 요것들로 꽉 차 있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기본 실리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화, 그 다음에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를 흔들려는, 그리고 조국의 사역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험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제 야권을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저는 아주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영산 대통령실도 굉장히 그 강한 입장을 내놨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사기 탄핵 공작, 이게 이제 해병대 단톡방, 이게 이제 장병택하고 이 김규현 그 변호사, 요 둘이서 만들어낸 게 사기 탄핵 공작이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그 당사자들, 단톡방 5명 중에 3명이 이거 민주당이 만들어낸 이 가짜 탄핵이다. 그래서 요거야말로 민주당의 이건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거죠. 요거를 분명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요걸 근거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딱 이 외압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있잖아요. 요거에 관해서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이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 요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야말로 가짜 뉴스 공작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이제 한번 이 제보 공작, 이 사기 탄핵 공작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요거 민주당의 말을 들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에 바로 뭐냐? 대통령 거부권의 당위성이
가짜 뉴스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극렬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 요게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요, 이제 8개 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빨리 들어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공동으로. 그런데 지금은 좀 들어가기가 시기가 상조하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조건은 오늘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조건이 문제냐? 요 의료계 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 요것이 잘못했다. 그 이유는 교육시킬 자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면서 인원을 2025년도 증원시키면 이게 의료가 개혁되겠느냐? 개혁되지 않고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증원을 포기하라, 이 이유로 지금 그러니까 교수가 턱없이 모자라고 하는 점, 요거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계획대로 2025년도 증원을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에 3천여 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7,5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30년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국 혼란은 지속된다. 자, 그래서 의대 이 지원 문제를 갖다가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 공유, 그리고 의료비 증가와 같은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 전제가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라. 야, 이거 참 막무가내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공의들을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요 전공의를 갖다가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해라. 아니, 이거 완전히 자기네들한테 이 취업권 달라는 건데 이게 만회나 되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공권력 행사를 갖다가 불법에 대한 정상적인 그리고 정당한 이 공권력 행사를 갖다가 자기네 직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이 의사계의 반발. 여러분들 참 이게 이런 의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준 낮은 의사가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공동 브리핑을 처음으로 지금 보였다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시기가 상조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2025년도 지금 우리 용산 대통령실도 2025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화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양보하는 입장문을 내놓겠습니다. 그렇잖아요.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갖다가 의제화하지 않는다. 이 얘기, 의제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그게 어젠다가 될 수 있다.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항복을 하기를 원합니까? 의사 여러분, 의료계 여러분들. 와, 이런 의사들이, 정말, 이런 이기적인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들 진절머리 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8개 단체가 어디냐?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입니다. 전의비. 이름도 길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에 이제 비대위가 있고 또 협의회가 있어요. 좀 더럽네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한국의과대학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그리고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 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협의회.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경기도 의사회만 또 빠져있네요. 그리고 의협대의원회, 그리고 의협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시기가 상조하다는 점, 예, 그리고 8개 단체가 되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2025년도하고 지금 현재의 수사, 이 두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 협상 타겟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정부 차원에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적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현재의 수사는 시기는 조금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제 어차피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 입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의제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가 됐으면 의사협회도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반대할 명분이 이제 사실상 없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료계에서는요, 삭발투쟁까지 나오고 있고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임 관련, 이 뉴스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선은요, 떠나는 장면을 보니까, 이제 뭐 아침 출근이 이제 자기 이제 관용차로 출근했겠죠. 그런데 떠날 때는 요 지금 차량을 타고 떠나는 모습이 되겠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요게 지금 떠나는 뭐, 이제 모습이 되겠는데, 요게 이제 본인의 개인 차량, 부인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인이 운전을 했는데, 요 부인이 운전한 차량은 우리 국산 차량이네요. K5 이제 기아 K5가 이제 우리 가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타는 이제 대중차가 아닌가 싶어요. 자, 요거를 보면은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떠날 때까지만은 그래도 이제 관용차로 이제 모시다 드리는 게 통상적인 예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지금도 그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관용차를 타지 않고 이제 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는 거예요. 요걸 보면은 그만큼 이제 민심을 두려워한다. 뭐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고 민심을 의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이 이게 이제 이제 간부들이 있고, 간부들이 이제 헤어지는 인사, 그리고 이제 부인이 운전하는 차량, 요거를 보면서요, 예, 다른 여러분들께서는 또 느낌이 또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은, 요게 이제 큰 외형적 변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함축적 메시지가 저는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나름대로 뭐 본인은 어느 공직자가 열심히 안 하겠어요. 열심히 했지만은 국민의 기대에 상당히 미흡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특히 작년 가을서부터 뭔가 수상한 조짐, 이 수상하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과 조국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칼이 굉장히 묻어졌다. 수사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다. 그런 반면에 시간이 이임식이 가까울수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칼은 더 강하게 휘둘렀다. 그런데 나온 건 없다. 왜? 수사심이 열렸는데, 결론까지 수사심에도 나왔는데도 지금 최저희가 수사심이 열다 보니까 그것까지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왜? 이원석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잖아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겁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까지 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성역 없이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과연 성역이 없었느냐. 야권의 수사에 대한 무딘 칼을 집어넣고, 예, 그리고 여권,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칼을 가는 거. 이 점이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임식, 퇴임식이죠. 네, 퇴임식 관련해서 발언 퇴임사. 자, 그래서 이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를 갖다가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해, 소용돌이의 사법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리하면 환호하고 불리하면 침뱉어서 검찰을 앙망하는 현상이 심화가 됐다. 그리고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줄 맞는 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앙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쪽으로부터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 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를 저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하는데,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나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나 선깍질 안 한다. 소용돌이의 사법시대다. 만약 그 일들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면서 평가했을 일을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재의 현실이다. 예,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극단적 양극화에 빠진 우리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고함과 비난, 조롱과 저주, 혐오와 멸시가 판을 친다.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의 간체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앙모하는 현상이 심화가 됐다. 예. 자, 이 얘기가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문재인 수사하고 김여사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 그리고 속도, 그리고 이제 깊이가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받는 비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 탄핵의 남발,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이 됐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 법령과 제도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공직자의 처지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쏟았지만 처음 품었던 뜻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고 결정하려 노력했지만은 국민의 기대 믿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은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억울해하는 그런 심경의 일단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검찰 구성원과 관련해서 검찰 사회 모든 문제를 몰아놓고 맡겨 오로지 자기 편을 들으려고 고함치는 소용들이 사법시대에도 법치주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같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서 접근해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의 논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